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그 건강하고 싱싱한 양배추가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소리 없이 녹여버리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양배추를 위장에 좋은 최고의 천연, 영양제라고 믿으며 매일 아침 즙으로 짜 드시거나 신선한 샐러드로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충격적인 진실을 모른 채 양배추를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드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어느 순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져 평생 투석기에 몸을 맡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예전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아주 예민한 장기입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콩팥은 80% 이상이 파괴되어 기능을 잃을 때까지도 우리에게 어떠한 통증이나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나 주변에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의 공유 버튼을 눌러서 이 위험한 정보를 꼭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단 한 번의 공유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소중한 분들을 평생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고통에서 구해낼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숭고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몸에 좋다고 맹신하며 먹어온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줄인 콩팥을 파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양배추 속의 치명적인 성분들이 어떤 조리 과정을 거쳐야만 명약으로 변하는지 오늘 제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고 수술실과 응급실의 긴박한 현장을 지켜온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평소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겨 먹던 음식이 도리어 신장을 망가뜨려 응급실로 실려와 후회하며 눈물 흘리는 환자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비극이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5년간의 의학적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모두 쏟아부어 오늘 양배추의 두 얼굴에 대한 모든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콩팥 수치를 개선하고 신장 건강을 100세까지 지킬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얻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장내과 의사로 살아온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지만 유독 제 가슴 속에 깊은 상처로 남은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던 72세 박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동네에서도 소문난 건강 박사였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산책을 하시고 술과 담배는 평생 가까이 하지 않으셨으며 무엇보다 몸에 좋다는 채소 위주의 식단을 철저히 지키는 분이셨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했던 박 어르신은 양배추가 위점막을 보호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부터는 매일 아침 신선한 생양배추를 가득 갈아 주스로 드셨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황금 밧줄이라고 굳게 믿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에게는 한 가지 건강상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심장 판막 수술을 받으신 뒤로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와파린이라는 항근고제를 매일 복용하고 계셨던 점입니다. 여러분, 항근고제는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묽게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약입니다. 그런데 박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그 싱싱한 양배추 속에는 비타민 K라는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아주 강력한 장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약은 피를 맑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양배추 속의 비타민 K는 반대로 피를 끈적하게 굳히려고 공격을 퍼부은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이 두 성분이 몸속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몸에 좋다는 생각에 양배추 주스의 양을 점점 더 늘려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시던 박 어르신의 손에서 갑자기 숟가락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한쪽 얼굴에 근육이 비틀리고 가족들에게 말을 하려 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운걸거림 뿐이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이송되어 검사한 결과 박 어르신의 뇌혈관 한쪽이 커다란 피떡인 혈전에 의해 완전히 막혀버린 뇌경색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근고제의 효과를 나타내는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턱없이 낮게 나왔던 것입니다. 양배추 속의 비타민 K가 박 어르신이 복용하던 생명줄 같은 약의 효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결과였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박 어르신을 뵈었을 때 겨우 의식을 되찾은 어르신의 눈동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마비된 한쪽 팔을 힘겹게 바라보며 몸에 좋다고 해서 먹은 양배추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고 묻는 듯한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침묵의 역설입니다. 박 어르신은 결코 방탕하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메커니즘을 모른 채 고집했던 잘못된 식습관 하나가 평화로웠던 한 노년의 삶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콩팥과 심장은 우리 몸의 혈류를 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심장약이나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양배추를 무심코 드시는 행위가 여러분의 혈관 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온 건강상식이 때로는 우리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이 잔인한 진실 앞에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박 어르신의 눈물이 남긴 이 뼈아픈 교훈을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박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례가 혈관 속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65세 이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이 물리적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처참하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자극적인 음식을 멀리하고 건강을 위해 매 끼니 양배추 쌈을 즐겨 드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에게는 평생 고치지 못한 아주 사소한 식습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배추 쌈을 드실 때마다 직접 담근 짭짤한 된장과 고추장을 듬뿍 얹어 드시거나 간장에 절인 장아찌를 곁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양배추가 몸에 좋으니 이 정도 염분은 충분히 배출될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콩팥을 죽이는 가장 위험하고도 오만한 착각입니다. 우리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필터가 수백만 개나 들어 있습니다. 이 필터는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필터의 그물망이 점점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처럼 칼륨이 풍부한 양배추와 나트륨이 가득한 소금을 동시에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나트륨은 혈관 속으로 물을 끌어들여 혈압을 급격히 높이고 양배추 속의 칼륨은 콩팥 필터를 통해 빠져나가기 위해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마치 낡고 오래된 하수도 관에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이 어르신의 콩팥 필터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미세하게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 어르신은 평소보다 다리가 묵직하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생긴 부종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진짜 공포는 화장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변을 보셨는데 병이 아니 마치 비누 거품을 풀어놓은 것처럼 하얀 거품으로 가득 찼고 몇 분이 지나도 그 거품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혈액 속에 소중한 단백질이 찢어진 필터 사이로 속절없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콩팥의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거나 아침마다 눈가와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화면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이 작은 좋아요 하나가 제가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위해 얼마나 더 세심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소중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확인된다면 다음에는 집에서 스스로 콩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자가 진단법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다시 이 어르신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이 상실된
만성 신부전 3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평소 건강을 위해 먹었던 양배추가 짭짤한 양념장과 만나면서 오히려 콩팥의 미세 혈관들을 터뜨려 버린 것입니다. 콩팥은 침묵하며 견디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비로소 거품과 부종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채소를 드신다고 해도 한국인의 고질적인 습관인 소금기 가득한 양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매일 아침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어르신은 현재 엄격한 저염 식단과 함께 힘겨운 약물 치료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전처럼 양배추 쌈을 마음껏 드실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음식이 지식이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리어 평생의 짐이 되어버린 이 비극적인 현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콩팥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무심코 찍어 먹는 그 짠 양념 한 숟가락이 양배추의 칼륨과 만나 여러분의 사구체를 공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 어르신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여러분의 식탁에서 과도한 염분을 걷어내십시오. 그것이 100세까지 투석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염분의 습격이 강한 파도처럼 콩팥을 때린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69 세정 어르신의 사례는 아주 조용하고 차가운 얼음 송곳이 어떻게 콩팥의 심장을 찔러버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 어르신은 무더운 여름이면 유독 더위를 많이 타셨고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신선한 채소 위주의 식단을 고집하셨습니다. 어느 유난히 덥던 7월의 오후였습니다. 정 어르신은 입맛이 없다며 시원하게 냉장 보관했던 양배추를 꺼내 오이와 함께 가득 썰어 넣고 아삭한 샐러드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후식으로는 수분이 가득한 수박을 대여섯 조각이나 챙겨 드셨습니다. 정 어르신은 이것이 몸에 열을 내리고 콩팥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최고의 피서법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노년층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건강상의 실수입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몸의 콩팥은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어야만 혈액을 원활하게 걸러낼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장기입니다. 마치 작은 불씨처럼 따뜻한 에너지가 감싸고 있어야 콩팥 내부의 미세 혈관들이 부드럽게 이완되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배추와 오이 그리고 수박은 모두 차가운 성질을 가진 대표적인 식품들입니다. 이 차가운 음식들이 한꺼번에 위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서는 갑작스러운 냉각 폭풍이 휘몰아치게 됩니다. 뜨거운 유리컵에 갑자기 얼음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유리컵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며 결국 쩍 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정 어르신의 콩팥 안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냉기에 놀란 콩팥의 미세 혈관들이 순식간에 수축했고 나이로 인해 이미 탄력을 잃은 이 혈관들에 회복 불가능한 미세한 손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니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필터 내부의 압력은 평소보다 5배 이상 치솟게 되었습니다. 정 어르신은 그날 저녁부터 갑자기 허리 뒷부분에 묵직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단순히 찬 음식을 먹어서 배탈이 난 것이라고 생각하셨지만 다음 날 화장실에 가셨을 때 소변량이 평소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콩팥이 급격한 온도 변화와 압력을 견디지 못해 소변을 만들어내는 공장 가동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정 어르신을 만났을 때 어르신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겨우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 급성 신손상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몸을 시원하게 하려고 먹었던 그 채소와 과일들이 도리어 콩팥의 숨통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콩팥은 젊었을 때처럼 강인하지 않습니다. 작은 온도 변화에도 쉽게 얼어붙고 멈춰버립니다. 특히 오이와 수박의 강한 이뇨작용은 양배추의 풍부한 칼륨을 신장 여과기에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몰아넣어 필터에 과부하를 줍니다. 차갑게 수축되어 좁아진 필터에 엄청난 양의 칼륨과 수분이 밀려 들어오니 콩팥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정 어르신은 일주일 동안 입원하여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름철에 흔히 즐기는 이 시원한 조합이
누군가에게는 콩팥을 녹이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콩팥은 따뜻함을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양배추를 드신다면 반드시 그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선택한 그 아삭한 식감이 여러분의 콩팥을 영원히 잠들게 하는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 어르신은 퇴원 후에도 예전만큼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한번 멈췄던 콩팥의 공장은 다시 돌리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식탁 위에 차가운 음식들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선 정 어르신의 사례가 콩팥을 순식간에 얼려버리는 급격한 냉각이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63 세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숨통을 조여오는 호르몬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 자극적인 반찬 하나 없이 매일같이 미역국을 끓여 드시고 신선한 양배추 쌈을 챙겨 드시는 것을 최고의 건강 관리라고 믿으셨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강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이 두 음식이 김 어르신의 몸속에서 어떤 비극을 만들어냈는지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미역과 같은 해조류는 요오드가 풍부하여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양배추 속에 숨겨진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아주 지독한 회방꾼 역할을 합니다. 김어르신은 미역국을 드시면서 동시에 생양배추 쌈을 매 끼니마다 드셨고 이 과정에서 갑상선은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상선은 부족한 요오드를 어떻게든 더 많이 빨아들이기 위해 스스로의 크기를 키우며 부풀어 올랐고 이것이 바로 갑상선종이라는 무서운 질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갑상선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로 흐르는 혈류량을 조절하는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콩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휘자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무너지자 지휘를 잃은 혈액들은 콩팥으로 가는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남아있는 필터 내부의 압력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콩팥 조직은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어르신은 평소보다 유독 피곤함을 많이 느끼셨고 목 주변이 미세하게 부어오르는 것을 느끼셨지만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기력 저하라고만 생각하셨습니다. 충분히 잠을 자도 가시지 않는 피로감과 음식을 삼킬 때 느껴지는 이물감은 이미 갑상선과 콩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메커니즘을 미리 알았더라면 김 어르신은 식탁 위에서 미역국과 양배추를 따로 떼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갑상선과 콩팥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거대한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하나가 어긋나면 결국 전체가 멈추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이 두 음식을 함께 먹고 있지는 않았는지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셨으니 더 이상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며 갑상선과 콩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안심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안심이라는 한마디는 여러분이 이 위험한 정보를 완벽히 숙지했다는 저와의 약속이자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김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서로 충돌하는 궁합을 모른 채 먹는다면 그것은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된다는 잔인한 사실입니다. 생양배추는 특히 갑상선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60대 이후의 분들에게는 요오드 흡수를 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김 어르신을 처음 뵈었을 때 어르신은 혈액 검사 수치보다도 왜 좋은 음식만 먹었는데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느냐며 억울해 하시던 그 표정이 아직도 제 25년 의사 생활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콩팥은 갑상선의 지휘 없이는 단 1분도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장기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불안정해지면 콩팥의 대사 기능은 순식간에 저하되고
이는 다시 몸속 독소를 쌓이게 하여 콩팥을 더욱 공격하는 지옥 같은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미역국과 양배추가 나란히 놓여 있다면 지금 당장 한쪽을 내려놓으십시오. 해조류는 아침에 드시고 양배추는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둔 저녁에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갑상선과 콩팥은 불필요한 전쟁을 멈추고 다시금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제서야 식습관을 고치고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한 번 망가진 갑상선과 콩팥의 조화는 회복하는데 수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김 어르신과 같은 길을 걷지 마시고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무심코 삼키는 그 한 점의 양배추 쌈 속에서도 갑상선의 명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호르몬의 지휘가 어긋나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드는 것도 무섭지만 여러분이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마시는 건강 주스 한 잔이 콩팥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일 것입니다. 특히 위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나 소화력이 떨어지는 60대 이후의 분들은 양배추를 생으로 갈아 마시는 생양배추즙을 거의 신성한 보약처럼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진실은 여러분의 믿음과는 정반대입니다. 채소를 생으로 갈아 즙을 내는 행위는 양배추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성분들을 아주 좁은 공간 안에 압축하여 농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콩팥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분인 칼륨이 평소보다 수십 배 이상 농축된 상태로 우리 몸속에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콩팥 안에 있는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는 혈액 속의 칼륨 농도를 아주 정밀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생양배추즙이라는 이름의 칼륨 폭탄이 혈관을 타고 들어오면 이미 60년 이상 사용되어 노화된 콩팥의 사구체는 이 엄청난 양의 칼륨을 처리할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마치 가느다란 모래시계 구멍에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억지로 밀어 넣는 것과 같은 비극이 사구체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콩팥이 칼륨을 제때 배출하지 못해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은 여러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칼륨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우리 몸의 전기 신호 체계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며 이는 즉각적으로 심장의 박동에 영향을 줍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넘어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심정지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매일 건강을 위해 생양배추즙을 2잔씩 마시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분들은 혈액 검사 수치를 보고 나서도 자신이 먹은 주스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절망하곤 하셨습니다. 여러분, 콩팥은 침묵하며 모든 독소를 걸러내고 있지만 그 한계치를 넘어서는 공격에는 예고 없이 멈춰버립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갈아 마시는 것은 콩팥 입장에서 보면 거대한 해일이 제 방을 덮치는 것과 같은 압도적인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생양배추즙은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가슴 아픈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추구하는 편리함과 맹목적인 믿음이 가장 정교해야 할 콩팥의 정수 시스템을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삼키는 농축된 양배추즙 한 모금에 비명을 지르며 버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콩팥이 비명을 지른다는 제 말이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무섭고 절망적으로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모든 위험들은 사실 양배추라는 채소 자체가 가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방식과 무지함에서 비롯된 비극일 뿐입니다. 양배추는 여전히 대지가 우리에게 선물한 가장 위대하고 귀한 식재료 중 하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양배추는 여러분의 콩팥을 녹여버리는 무서운 사궁의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다 타버린 콩팥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양배추를 두 가지의 명확한 진영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생으로 마시거나 짠 양념에 범벅을 하여 콩팥의 숨통을 조르는 독극물 진영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적인 조리법을 거쳐 콩팥의 필터를 청소하고 회복시키는 생명줄 진영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여전히 예전의 식습관이 더 편하고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익숙했던 잘못된 습관들을 과감히 내던질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는 그저 듣기 싫은 잔소리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자신의 몸을 파괴하고 있는 그 고집스러운 습관들을 고칠 마음이 없으시다면 차라리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이 채널을 떠나 주십시오. 하지만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노년을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안방에서 보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제안하는 그 놀라운 변화의 길에 끝까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독이 되는 양배추를 계속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적의 약이 되는 양배추를 만나시겠습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신 여러분께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확인해온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기적의 처방을 공개하겠습니다. 양배추를 단순한 채소에서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명약으로 바꿔줄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아침의 황금이라고 불리는 사과입니다.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아주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양배추의 거칠고 단단한 섬유질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위장에서 콩팥으로 이어지는 대사 통로를 매끄럽게 닦아주는 1등 청소부 역할을 수행합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혈액 속의 요산과 같은 독소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쌓이게 되는데, 사과의 천연 유기산과 양배추의 영양소가 만나면 이 독소들을 녹여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강력한 해독 군단이 결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콩팥에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아 올릴 두 번째 핵심 재료인 달걀 흰자를 더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을 무조건 끊어야 한다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노년의 근육을 소멸시키고 콩팥의 회복 능력을 앗아가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달걀 흰자 속에 들어있는 알부민은 우리 콩팥의 미세한 역과막에 생긴 구멍을 메우고 보수하는 가장 완벽한 벽돌이자 수선공입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K가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동안 달걀 흰자의 알부민은 사구체라는 콩팥의 핵심 필터를 다시금 촘촘하게 만들어 단백뇨가 새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녀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사과를 깎고 양배추를 살짝 데쳐서 부드러운 달걀 흰자와 함께 부모님의 식탁에 올리는 그 모습이야말로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도 부모님의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자 진정한 효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한 접시의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자녀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생명의 처방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사과와 양배추 그리고 달걀 흰자가 만들어내는 이 환상적인 조화는 여러분의 혈액을 맑게 하고 지쳐있던 콩팥 세포 하나하나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콩팥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이 작은 식단의 변화는 다 타버린 줄 알았던 여러분의 콩팥 공장에 다시금 활기찬 동력을 공급하는 기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질병 앞에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몸을 고치고 관리하는 자신감 넘치는 100세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이 음식을 천연의 맛 그대로 음미하며 여러분의 장기들이 다시금 활짝 웃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과와 달걀 흰자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다면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이 비법은 콩팥 환자들도 마음 편히 채소를 즐길 수 있게 만드는 마지막 마법의 열쇠이자 의학적인 황금 규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콩팥 수치가 나빠졌다는 소리를 들으면 칼륨 수치 걱정 때문에 푸른 채소는 아예 입에도 대지 못하고
식탁 앞에서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곤 하십니다. 좋아하던 채소를 먹지 못해 생기는 영양 불균형은 노년의 기력을 더욱 쇠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25년간 임상 현장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드리고 그 놀라운 효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이 특별한 조리 기술인 SOP만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은 양배추의 귀한 영양소는 그대로 챙기면서도 콩팥에 가해지는 치명적인 칼륨 부담은 40% 이상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 원리는 바로 물에 녹는 성질인 수용성을 가진 칼륨의 특성을 역으로 아주 지혜롭게 이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신선한 양배추를 드시기 좋은 크기로 아주 얇게 채를 썰어 주십시오. 얇게 썰수록 물에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칼륨이 밖으로 배출되는 효과가 상상 이상으로 극대화됩니다. 이렇게 자른 양배추를 깨끗하고 차가운 물에 푹 잠기도록 담가 최소 20분 이상 두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과정만으로도 양배추 속 칼륨의 30%에서 40%가 자연스럽게 물 속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끓는 물에 딱 1분 동안만 살짝 데치는 과정입니다. 이 데치기 과정은 콩팥에 심각한 과부하를 주는 남은 칼륨을 추가로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강하게 경고했던 갑상선 호르몬 대사를 방해하여 콩팥을 병들게 하는 고이트로젠 성분을 완전히 비활성화시켜 줍니다. 이렇게 20분간 물에 담갔다가 1분간 데친 양배추는 콩팥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독성 물질도 남아있지 않은 깨끗하고 순수한 명약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따뜻한 성질을 가진 다진 생강을 아주 조금만 추가해 보십시오. 생강의 따뜻한 온기는 양배추의 서늘하고 차가운 성질을 완벽하게 중화시켜 콩팥의 혈액순환을 돕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의학적 궁합을 완성해 줍니다. 이 기술은 제가 25년의 의사 생활을 걸고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이자 100세 건강을 향한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이 방법이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투석이라는 고통스러운 길을 피하기 위한 이 짧은 정성보다 더 귀중한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 스스로의 마음속에 강한 확신과 의지를 심어주어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5글자를 아주 힘차게 남겨주십시오. 이 댓글은 단순히 글자를 화면에 적는 행위가 아니라 오늘부터 자신의 식습관을 과학적으로 바꾸고 소중한 콩팥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내겠다는 여러분 스스로와의 엄숙한 약속이자 건강한 미래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짧은 한마디가 모여서 다 타버린 줄 알았던 여러분의 건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대한 희망의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지식을 얻은 것을 넘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위대한 실천가로 거듭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위한 위대한 사랑의 여정이자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저는 지난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수많은 눈물과 안타까운 이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낀 가슴 저린 진실은 단 하나뿐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뢰귀를 기울이고 아주 작은 식습관 하나만이라도 과학적으로 고쳤더라면 그 모든 비극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콩팥은 침묵하며 수십 년간 여러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깊은 침묵에 따뜻하게 답해줄 차례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투석기에 몸을 맡기는 고통이 아닌 사랑하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거실에서 건강한 100세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의사로서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유일한 이유이자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모든 간절한 말씀은 여러분이 노년의 시간을 고통이 아닌 축복과 평온함으로 채우시길 바라는 한 의사의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 모두의 행복이며 그 어떤 금전적 유산보다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소중한 생명의 지식을 부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정보로 건강을 잃어가고 있을 주변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가락 움직임, 한 번이 누군가의 평생 투석을 막아주는 숭고한 보시이자 우리 사회에 큰 복을 쌓는 책임 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건강한 여정의 끝까지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앞길을 비추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6년 그리고 그 너머의 미래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병원 응급실 걱정 없이 활기차고 존엄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깊이 사랑하며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00세까지 투석 없이 건강하게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